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로 한 여종업원이 소방관에게 선행을 베푼 이야기에 대해서입니다. 아침에 화재 진압을 마치고 돌아온 두 소방관을 손님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서빙을 하는 중 우연히 지난밤 화재 진압을 위해 12시간 화마와 사투를 벌인 두 소방관의 이야기를 듣고 고마운 마음에 영수증에 두 분의 아침값을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모두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용감하고 든든한 분입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소방관들은 따뜻한 쪽지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식당에 간다면 그녀에게 많은 팁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얼마 뒤 소방관들은 선행을 베푼 여종업원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밴을 구입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53,000달러가 모였습니다. 작은 선행으로 놀라운 기적에 대해 그녀는 저의 부모님은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항상 가르쳤습니다. 저는 단지 힘든 소방관들의 웃음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모의 작은 가르침이 자녀와 다른 사람을 거쳐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 전 화재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인명구제를 더 하기 위해 화마 속으로 들어갔다 아까운 젊은 소방관 2명을 잃고 모두가 안타까워한 일이 있었지요. 외관수도원 원장 박재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부 민요에서는 환갑, 농노로서는 모신기, 논매기, 보리타작, 불배기, 그리고 무명짜기와 명조짜기, 또 희귀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2부에서 성시별 관양유래에서는 진주 진양하시와 남양홍시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부 민요에서 환갑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만대유전 내 아들아 요조일색 맏딸인가 여중일색 맏딸인가 남중혹을 내 사위야 화초일색 내 소년가 동네 화무 모아놓고 좋은 음식 잡으시고 종일토록 노다가세 동정에 걸린 달은 키로수로 물러가라 한없이 놀고 가자 아니 놀고 무엇하리 서산에 지는 해는 양무산에 잡아매고 한없이 놀고 가자 아니 놀고 무엇하리 2절입니다. 시영군자 내 아들아 백년호부 내 며느라 일등미녀 내 딸아 동방화초 내 사위야 일월 소자 내 손자야 호엽하다 내 동시야 위에 있다 내 조카야 사랑방의 저 영감은 날만 보면 싱글벙글 사랑방의 국화꽃은 이슬 오기 기다린다. 3절은 천하보배 내 아들아 망고효부 내 며느라 요조숙녀 내 딸인 양 남중혹을 내 사위야 동방화초 내 손자야 이내 말씀 들어봐라 그럭저럭 살고 보니 환갑이 당도했네. 청주강에 배를 모아 탁주강에 띄워놓고 동자야 부어라 내 방 안에 오신 손님 내 술잔 잡수시고 만수무강하오시고 있는 거는 적사없고 없는 거는 많사오니 만수무강하옵소서. 옛날에 어른들은 환갑 60까지 사는 것이 장수했다고 했습니다. 회갑을 맞아 며느리와 사이를 보아 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온종일 흥겹게 놀며 잔치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옛 농촌의 풍요로움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신기 노래가 있습니다. 방실방실 웃는 님을 못다해 보고해 다가네 장기맹기 너른들의 쟁피 흘른 내 큰아이 날마다 가신님이 쟁피가루 못 면하네 동해 동천 돋은 해가 방공중에 걸앉았네. 우리 같은 농부들은 이놈빼 맥이 울고 있네. 그리고 2절에서는 농창 비루 끝에 신호올케 활 쏘다가
물에 퐁당 빠질 쏟냐. 정하마 제 집이고 나 하마 자식이요. 물에 퐁당 빠졌더니 동동 떠내려가니 처자는 건져주고 동생은 떠내려가도 안 건져주네. 나도 주고 후성 가서 난군부터 섬겨보세. 3절입니다. 노랑산천 솔시바다 그 솔시를 헛쳤구나. 그 날개에서 꽃이 피어 신우올케 그 꽃 따다 낙동철교 떨어졌네. 저 오라바시의 거동 봐라. 나온 동상 밀어내놓고 더가 놀게 건져내네. 난도 주고 후생 가서 난군부터 섬겨볼 때 분질 같은 이네 몸은 고기밥이 다 되는고 삼단 같은 이네 머리 버들가지 다 걸렸네. 별을 수확하여 타작하기란 흥겹고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모내기는 가을까지 기다려가며 또 농사를 지어봐야 풍년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내기란 가장 힘든 일이고 조심하여 이식해야만 했습니다. 지루한 일손 힘든 일을 노래곡조에 맞춰 함께 흥게 겨워 일함으로써 고된 일과를 잊고 일하는 조상들의 모습이 노래 속에 엿보이지요. 논맥이 노래가 됩니다. 에이여차 헤이야 녹음 방초는 우거지고 에이여차 헤이야 온유월의 삼복도이 에헤여차 헤이야 불똥 같은 태양말에 에이러라 헤이야 실실이 동남풍아 에이해야 이러네 시원하는 그 바람에 에이러차 헤이야 큰애기 죽은 넋이란가 에이러차 헤이야 겨드랑이 밑으로 살살 도네 에이러차 헤이야 크나큰 이 논뱀이 에이러차 헤이야 굼실굼실 잘도 도네 에이러차 헤이야 저 이제 고디 굽을 쳐라 고디 굽을 쳐라 여기 올라온다 잘도 도네 잘도 하네 에이러차 에헤야 또한 다래기 다맸구나 에이러차 에헤야 저 올라온다야 막걸리 한 대 먹고 보자. 농촌의 모내기가 끝나면 3번 정도 논을 메고 추수를 맞이합니다. 여름날 무더위와 힘든 일을 잊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피로를 덜고 흥을 돋구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쳐라 옹해야 동보리다 옹해야 물러가자 옹해야 또 들어온다 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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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옹해야 절씨구나 옹해야 청보리다 옹해야 널랑 가거라 옹해야 또 들어온다 옹해야 여기 때려라 옹해야 저기 때려라 옹해야 저놈의 보리가 옹해야 쌍놈의 보리다 옹해야 어허허 옹해야 지난해 타작한 쌀은 바닥이 나고 이 보리타작을 하여 꽁보리밥으로 배를 채우고자 신이나 부르면서 타작하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강키는 머리나 깎고 중이나 될까 가사장삼 떨쳐나 눕고 명천대산을 찾아갈까 허리 굽고 나이 많으니 설번 생각이 절로 난다. 곰곰이 생각하니 흐르난 것이 눈물이요 눈물 모아 한강수 되고 한숨 모아서 동남된다. 세상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래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무명짝이 100문기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되신 분입니다. 성주군 용안면 볼일이 두리시일에 사는 백문기 할머니 70살 되신 분입니다. 지난 88년 3월 중요 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로 지정된 같은 마을 조옥이 할머니에 이어 우리 성주군에서는 두 번째로 경상북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성주는 본시 농토가 기름지고 여공이 뛰어난다고 동국여지 성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공이라 하면 여성들의 길쌈 솜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목화를 재배하여 무명짜기를 시작한 것은 고려 말 조선 초기였습니다. 전성지인 두리실에서 무명짜기 기법을 도입한 것은
이 마을의 터를 잡은 15세기 후기 성주군 군수 권유금공의 숙부인 여흥민씨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500년 동안 목화 재배와 무명짜기가 성에 오다가 기계 문명의 발달로 무명짜기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백문기 할머니는 무명짜기 기법을 옛것 그대로 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무명짜기에 쉼 없으며 후계자도 양성하며 소멸해가는 우리의 전통문화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무명짜기 생산 과정을 보면은 씨 뿌리기, 김매기, 순치기, 목화 따기, 씨앗기, 이렇게 씨 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솜타기와 고치 말기, 실 잡기, 다래실, 시실과 날실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꿀이 감기와 배짜기가 됩니다. 길쌈, 무명짜기 도구는 씨야, 활, 말대, 물레, 가락, 날털, 걸털, 끄시렁커, 풀솔, 북, 바디, 배틀이 있습니다. 명주짜기 조옥이 할머니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되신 분입니다. 성주군 용안면 볼일이에 사는 조옥이 할머니는 1988년 성주군에서는 처음으로 명주짜기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1460년경부터 명주짜기를 시작한 이래 15대째 짜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기능을 같은 동네 백문기 할머니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전수하며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 전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길쌈은 여성들에게 고된 일이었지만 지금도 안동포, 무명짜기, 명주짜기 등이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배틀노래는 배를 짜는 일을 소재로 한 민요입니다. 향토민요 배틀노래는 엄령조의 독창으로 노래합니다. 천상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서 배를 짜게 된 동기로 노래가 시작되고 길쌈 도구와 길쌈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통속민요 배틀노래는 유흥과 관련된 내용을 중중무리 장단에 맞춰 노래합니다. 배틀노래의 역사는 삼국사기 1권에 신라 봉기 그리고 유리 이사금 9년조의 부녀자들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내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사만시대부터 배틀을 사용했으며 이때부터 배짜기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 내용을 보면은 배틀노래의 특징은 길쌈 도구와 길쌈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배틀 각 부분과 관련된 노래말을 살펴보면 가리새는 청룡, 황룡, 안채 널에 앉은 모습은 용산 좌해, 붓의 허리는 상기석에 낀 안개 등으로 비유합니다. 자료에 따라 가로대와 앉을께는 금상님의 앉은 모양으로 북은 청새, 옥새가 앞뒤로 날아드는 뜻으로 바디 소리는 옥황상제, 바둑, 장기 두는 소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상의 세계보다는 천상의 세계와 관련한 소재가 많고 지상의 것이라 해도 역사적으로 위대하거나 신비한 대상, 아름다운 모양을 소재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반적인 배틀노래는 서두에서 천상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서 배를 짜게 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하강 화소는 이 노래의 특징입니다. 또 천상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서 배를 짜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인내해가며 정성껏 배를 짜서 서울과 남편에게 도포 지어주고자 하지만 결국 남편이 죽어 칠성판에 실려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결말은 가창자들의 현실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통속민요인 배틀노래를 인용하면 후리면 애해오유 배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배틀의 수십만 진우나 입니다. 배틀을 놓세 배틀을 놓세 옥난간의 배틀을 놓세 양등명산의 중세포요 길주명천의 북세포로다.
화란천성 만화방청 봉접분분 화초단이다. 일락수선 석양단이요 산화실령 모초단이라. 방공중에 걸린 저달은 바디장단에 다 넘어간다. 춘포조포 생당포요 경상도라 안동포로다. 잉어대는 삼형제인데 눌림대는 독신이로다. 모든 시름 다 잊어버리고 이 밤이 가도록 배나 짜짜. 초산벽동 칠성포요 희청관계 육성포로다. 은주생주 삼동주요 남방사주 자원주로다. 오색비단 채색단이요 월문월초 대화단이라. 환경나무 북바디 집은 커나기 손목에 다 녹아난다. 예, 위 인용문에서는 각종 배 나열과 배를 짜는 상황 묘사, 그리고 기존 배틀노래 사설 차용과 배짜기 권유 등이 나옵니다. 배틀로세, 옥난간의 배틀로세와 잉어대는 삼형제인데 눌림대는 독신이로다의 가사는 향토, 민요, 배틀노래에도 널리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후렴구 수심에 찬 배짜는 아가씨가 등장하는데 등장인물이 수심에 찬 이유는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향토 노래, 배틀 노래와 같습니다. 이외 유흥 및 후렴은 이후에 전문 가창자들에 의해 창작되었습니다. 통속민요, 배틀 노래는 경기 민요 계열로 국거리 장단에 라, 도, 레, 미, 솔로 되어 있고 중중무리 장단에 맞춰 유흥과 관련된 내용의 노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녀의 배틀 노래가 되겠습니다. 배틀로세 옥난간에 배틀로세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위에 잉어 걸어 비수같이 트는 칼로 쏙쏙 피어내어 놓고 앞낸 물에 씻어다가 뒷낸 물에 헹궈내요. 사흘 나흘 팔에였다 닷새 엿새 불을 매겨 여드레를 다듬어서 도포적삼 지어내세. 저기 가는 저 선비야 우리 선비 돌아올 제 바늘 한 쌈 실한 달에 사가지고 오라 하소. 배틀로세 옥난간에 배틀로세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위에 잉어 걸어 비수같이 트는 칼로 쏙쏙 피어내어 놓고 앞낸 물에 씻어다가 뒷낸 물에 헹궈내요. 사흘 나흘 팔에였다 닷새 엿새 불을 매겨 여드레를 다듬어서 도포적삼 지어내세. 저기 가는 저 선비야 우리 선비 돌아올 제 바늘 한 쌈 실한 달에 사가지고 오라 하소. 예, 희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범입니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들어 서식하는 표범은 날새여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간혹 출몰하는 맹수로서 근래 자연보호를 실시하고부터 산이 우거져 깊은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삼가야 할 위험한 동물입니다. 고양이과에 속하고 몸빛은 다망색, 배는 순백색으로 온몸에 원형 또는 난형의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주로 나무가 우거진 숲과 바위들에 사는데 날쌔고 성질이 포악합니다. 나무에 잘 오르고 작은 노루와 토끼 같은 것을 잡아먹고 때로는 마을의 개, 소,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입니다. 가야산 고구물이 나옵니다. 고구는 24절기 중 6째 절기로 보통 4월 20일경이 고구절기에 해당됩니다. 이때쯤 봄비가 내리는데 봄비는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야산 중허리에 있는 신계 용사리 일대와 금수면 무왕리 일대입니다. 고구를 전후하여 전 3일 후 3일 이곳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 일명 거지나무 즙을 먹으며 이뇨와 골절에 좋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고장에서는 거지물, 거자수, 고구물로 불려집니다. 거자수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변합니다. 자작나무는 가야산 주위에 흔한 나무 중 하나며 성주의 특산물이고 고장의 자랑거리입니다. 가야산 일대에 자생하는 화렵교목으로 수련면 백운동 일대는 주민들의 남벌로 멸종되었으나 가야산 북록에 있는 가천면 신계리, 용사동, 금수면 무학, 영천동 등에는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구 때가 되면 이 나무를 찍어서 나오는 거자수를 고구물이라 하여 위장병에 좋다며 원근의 많은 사람들이 고구 전 3일 후 3일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 지역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외지 손님 접대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모여들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마다 고구 때가 되면 다투어 산을 찾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때도 아닌데 이 거지물은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하고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황해도에서는 이때 조기가 많이 잡힙니다.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는 고구살이라 합니다. 고구살이는 아직 살은 적지만 연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살이를 위해서 서해는 물론 남해 어선들도 모여드니 바다는 흥성거립니다. 이맘때쯤이면 한 군데 각지 사람들이 모여와 온 산천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가야산 중허리에 있는 신계용사 일대와 금수면 무학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대, 지죽 입죽이라고도 합니다. 조리대는 가야산 일대 자생하는 맷대, 산적으로 화분과에 속하고 키는 1, 2m 자랍니다. 죽새 공예품 제작용으로 쓰이고요. 해마다 추수를 끝낸 뒤 산하 주민들은 이 대를 모아 말려서 겨울철에 조리를 만들어 농한기 부업으로 산골 농가의 부수입의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조리의 등장으로 판로가 막혀 부업으로서는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피나무, 산초, 천초라고도 합니다. 운양가에 속하는 화렵 관목으로 키는 2, 3m가량 자라고 산초나무와 흡사합니다. 4, 5월에 녹황색 꽃이 피고 열매는 길이 5mm가량 되고 10월에 붉은색으로 익어 검은색 종자가 있습니다. 특이한 향기가 나고 열매는 후춧가루 대용으로 향신 조미료로 쓰이고 위장약에도 쓰며 고혈압에도 좋다고 합니다. 가야산 일대 기설 양지에 나는데 건너에는 남획으로 산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인근 마을에 들어 관상용을 겸해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비자나무가 있습니다. 개비자나무가에 속하는 상록, 침략, 관목으로 4월에 둥근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를 붉게 읽습니다. 가야산 일대에 자생하는 비자나무와 흡사한 관목인데 나무 밑 섭지에 나는 것으로 가야산 골짜기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원수로도 심고 과실은 식용 또는 기름을 짭니다. 예, 그러면 2부 성주군내 84개 문 중에서 오늘은 진주, 진양, 하시 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 유래에서 하시 본가는 70여 본이 문헌에 전하나 그것은 거의 하시의 세 거지고 그중 확실한 것은 진주, 안음, 강화의 세 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종은 진주고 나머지는 그 분파로서 오늘날에는 진주 하시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하시 세계는 사만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고려시대부터 세력 있는 성족이었습니다. 진주, 진양 하시 중에는 고려 목종 때 중랑장, 상서, 좌사, 낭중으로 있으면서 거란과의 분쟁에서 항절사로 목숨을 바쳐 문화실황 평장사로 추정된 사진공을 시조로 하는 실황공파가 있습니다. 조선 개국 공신이며 태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륜이 그 후손입니다.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문효공 하연은 고려 정종과 문종 양조에 걸쳐 사직을 지낸 하진을 시조로 하였으니 이른바 사직공파의 시조가 하진임이 이런 연유에 있습니다. 또 하진보다 조금 후대의 하성을 시조로 하는 동정공파가 있습니다. 진주 진양 하시가 관양을 진주 진양으로 삼게 된 까닭은 고려 충렬왕 때 문화실황 찬성사를 지낸 원정공 하접이 상대로부터 진양 이구산 여사촌에서 세거하였기에 그곳을 하시의 발상지로 보아 진양 대도 호부의 지명을 딴 데 있습니다. 진양 이구산 여사촌은 지금의 산청군 단성면 남살입니다. 또 진양은 진주의 옛 이름으로 따라서 진양과 진주는 같은 본관입니다. 세거 분포를 보면요. 진양에서 하시가 언제부터 살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실황공 하공진의 태지로 전해지는 진주성내와 고려 충렬왕 때 인물인 원정공 하접이 세거했었다고 하는 여사촌이 가장 오래된 세거터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사촌은 지금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로 하연의 대에 이르기까지 문정이 번창했는데 하시에 덮어집니다. 그 뒤 하접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살았고 조선 세종 때 인물인 하영 등도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사촌이 하시 본거지였으면 인조 때 하진이 옛집을 찾았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시 세거지는 여사촌 말고도 개경이라는 지금의 진주 난강 언저리까지 확대되었고 문효공 하연은 성지를 사임한 뒤 문의로 옮겨갔습니다. 형조 참판을 지낸 하맹류는 만년의 정읍의 틀을 잡아 개유 정난 뒤 그 후손들이 그곳을 세거지로 삼았습니다. 하자천의 후에는 안개에서 세거하게 되었고 하치의 후손은 동복 땅에, 하우명은 동지 중추 부사를 지낸 뒤 소래 땅에, 그리고 하한필의 후손은 합춘의 세거터를 마련했습니다. 1930년 당시에는 경남 진양군, 현재 진주시 대곡면, 수곡면, 창녕군 창녕읍,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의 집승촌을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진양의 사곡, 단목, 대동, 운문, 신풍과 창녕의 내동, 개팔, 술정, 합천의 둔평, 밀양의 대정, 함양의 우동 등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호남의 무풍, 동복, 진도, 영암과 충북, 청주, 석화, 경북, 성주군 대가면 상인과 용안면, 금수, 진계 등에서 집승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시는 진주의 토족으로서 진주를 비롯한 영남과 호남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의 하시는 약 2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조선시대에 두 사람의 영의정을 지냈으며 많은 학자와 문인을 배출한 영남의 명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정 하륜과 경제, 하연, 단계, 하위지가 두드러집니다.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하루는 1347년에서 1416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호는 호정이고 문충공 순홍부사 하윤린의 아들입니다. 공민왕 9년인 1360년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공민왕 14년인 1365년 문과에 급제하여 감찰규장이 되어 요성 신돈의 비행을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고공좌랑과 밀직사 첨서사를 거쳤습니다. 우왕 14년인 1388년 최영의 요동공격을 반대하다가 양지로 귀양갔고, 그해 여름 이승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이 제거되자 관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색, 정몽주, 이승인, 권근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함으로써 초기에는 조선 왕조 건국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곧 권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변신을 하여 조선 태조 2년인 1393년 경기도 도관찰사가 되어 계룡산 천도를 반대하고 한양도읍을 적국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이듬해 중추 원첨서사에 전보되고 중국 명나라 태조가 표전문이 불손하다고 터집잡자 1396년 하성 부윤으로 계품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표전문 적성의 전말을 해명했습니다. 1398년 충청도 도관찰사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우고 정당 문학에 승진했고요. 정사공진 1등에 책록되고 진상군에 봉해졌습니다. 정종 2년엔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에도 이방원을 도왔고, 그의 명나라 태조의 국상에 진의 겸 진양사로 가서 정종의 왕위 성섭을 승인받고 귀국했습니다. 문화부 참찬사에 오르고 다시 의형 3군부 판사를 거쳐 우정성으로 진삼백에 진봉되었습니다. 그해 태종의 즉위로 좌명공신에 책록되고 이듬해 관직에 물러났다가 좌성선에 복관되어 성 추부판사를 겸했습니다. 그해 명나라 영락제의 등극사로 가서 조선 왕조의 완전 인준을 표하는 고명인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천과 함께 동국사략을 편수했고요. 1409년 의정부 영사가 되어 군정을 개정한 데 이어 춘추관 영사로 태조실록 편찬을 지휘하고 1412년 다시 좌의정을 거쳐 태종 16년인 1416년 70세로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용하고 물러났습니다. 진삼부원군에 진봉되어 완명으로 함길도에 있는 선왕의 능침을 순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종 묘정에 배양되었고 문집으로는 호정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 있습니다. 1376년에서 1453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경제고 문효공 부사 하자종의 아들입니다. 포은 정몽주의 문인이기도 하고요. 조선 태조 5년인 1396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봉상시 녹사를 거쳐 춘추관 수춘관이 되고 이어 지비 등을 역임했습니다. 세종 즉위 후에 예조 참판을 지내고 세종 5년에는 대사원이 되었습니다. 불교 개혁을 위해 조계종 등 불교 7개 종파를 선, 교의 2종으로 통합하고 사사 및 사전을 줄일 것을 건의하여 실시케 했습니다. 이어 경상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대제학,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을 지내고 1449년에는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특히 하연 선생은 의정부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지 않는 등 법을 잘 지켜 성평수면의 재상이라 칭송받았습니다. 숙종 때 합천 신천서원에 배양되고 단종 2년인 1454년 문종묘정에 배양되었습니다. 그 편주로는 경상도 지리지와 진양 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지가 있습니다. 1387년에서 1456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단계입니다.
충렬공 하담의 아들로 백세청풍 망고 충주의 사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세종 17년인 1435년 생원을 거쳐 1438년 기념문과에 장원하여 사가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1444년 집현정 교리가 되어 올해의주 역대 병료 편찬에 참여하였습니다. 단종 2년인 1454년엔 부재학, 예조 참의를 거쳐 이듬해 예조 참판에 올랐습니다. 침착하고 과묵한 청백리로 세조의 간청으로 부득이 받은 국록은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1456년 성산문과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체포되어서 친구 끝에 동료들과 함께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형 하 강지와 아우 하 기지 하 소지가 모두 연자 피하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경복 안동에서 일문을 이루었습니다. 뛰어난 문장가였고 과천의 민절서원, 홍주의 노운서원, 연산의 충국서원, 의성의 충렬사에 제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덕천이 있습니다. 남간 처사로 문효공 하연의 칠세손으로 문해와 학문이 박식하고 행위가 독실하여 세인이 추종하였습니다. 광해군이 아우를 죽이고 양모를 패하는 변란을 일으키는 것은 인륜 대가로 청고지사가 설포하지 하는 이 없으니 이미 한엄 이덕형 백사 이항복처럼 직간하다가 죽는 것을 못한다면 차라리 이 동암과 이 창석같이 숨어 살되 후회 없는 일을 할 것이로다 하면서 성주로 언거했습니다. 동본이면서 유복친 이 외의 아저씨뻘 학렬대는 족속과 진양 연고를 편성하여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성주군 대감면의 경모제와 유협이 그리고 후손 염제 하청일의 육형제의 돈독한 우위를 기리는 유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응인이 있습니다. 절충자운 행룡양이 부호군입니다. 그리고 하준달은 호는 신호고 문학과 효우로 존경받았으며 관직은 정 통운대부 사복시정이고 묘비가 성주군 대감면 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영호가 있습니다. 호는 신하고 호조참판 하장천의 아들로 정 숭정대부 좌찬성으로 추모하는 유지비와 신화정이 성주군 대감면 지산에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삼봉 하종의 1623년에서 1887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효행으로 고종 때 중추부사 대우군에 올란 분입니다. 그리고 하인주가 있습니다. 1799년에서 1903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문초입니다. 기품이 당당하였고 효경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응인은 105수를 누려 숭정대부로 정직되었습니다. 묘비가 성주군 대감면 상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명이 있습니다. 사직공파 후예로 고종 28년엔 1891년 진사를 지냈는데 정사를 짓고 학문에 깊이 종사하였습니다. 이 외에 봉상건 하유종은 영의전 하연의 백부로 고려 말기 경산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판관공 하진보는 조선 때 성주 목사를 역임했고요. 그리고 하은남은 통정대부로 정변을 피하려 합천으로 낙향하다가 중도의 성주 징계 밀박골에 입향하였습니다. 재단비를 모시고 향사하고 있습니다. 전력부위 하종삼은 약관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으나 정변으로서 친인 동정대부공의 연좌로 인해 함께 낙향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재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중년의 소중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
안타까운 나의 사랑아, 그대 주고 간 그 눈빛 때문에 내 입술이 다 들어가요. 꽃을 보아도 별을 달을 보아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랑아, 그대의 모습 숨소리까지 영혼까지 사랑했었다. 행복한 시간 물으면 그대를 사랑한 시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 우리 영원히 둘이서 가요. 내 맘을 다 드릴게요. 그대만 나를 가져가세요. 소중한 나의 사랑아. 행복한 시간 물으면 그대를 사랑한 시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 우리 영원히 둘이서 가요. 내 맘을 다 드릴게요. 그대만 나를 가져가세요. 소중한 나의 사랑아. 그대만 나를 가져가세요. 소중한 나의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서 남양홍시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양유래는 염제 신농시의 후손, 성으로 파생된 공공시의 후손으로 성으로 본성은 공성이었으나 뒤에 그 바탕에 수덕지수를 추가해 가수 어조하여 홍이 되었습니다. 홍은 후제국 이름으로 서희를 삼았다는 기록이 오공조의 아들 간호의 후손이 쓴 광운이라는 책과 통지권 13, 환기권 21, 연보권 43, 예2, 태공묘권 54, 관직 4권 86, 주나라 이성세가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염제의 후손에서 홍시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홍시 본가는 문헌에 111개의 본까지 기록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홍시는 크게 남양, 당홍, 남양, 토홍, 풍산, 홍주, 부림 등 4본으로 대별됩니다. 홍시 중에서도 대본으로 알려진 고려 개국공신 홍은열을 시조로 하는 남양홍시와 전혀 근원을 달리하는 고려 고종 때 금오이 별장을 지낸 홍선행을 시조로 하는 남양홍시 토홍계가 있습니다. 이 두 계통은 역사적으로도 구분이 되어 왔습니다. 전체 홍시 인구 중 남양홍시가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양홍시는 고려 충순왕 이전에는 당성홍시라 하였습니다.
고구려 영유왕이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당의 학사를 요청하니 당에서 개화 공신으로 8학사를 보내왔습니다. 이때 영계소문의 아들 남건, 남생 형제의 세력 다툼으로 고구려가 많아자 8학사의 수장인 홍찬하는 신라 선덕여왕 때 유학 발전에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천하의 내박지인 당성고포, 남양의 옛 지명에 성을 쌓고 사적하여 당성백을 봉한 이래 세습적으로 당성백, 당성후, 당성군을 수봉하여 당성홍씨라 하였습니다. 이후 11세 홍규에 이르러 남양부원군으로 봉한 후부터 당성홍씨에서 남양홍씨로 계칭하여 세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조선에서 상신 9명, 대제학 5명, 청백리 1명, 왕비 1명, 문과 급제자만도 201명을 배출한 10대 문벌로 이어왔습니다. 세그 분포를 보면은 시조 홍언율의 1세손 홍융은 홍규의 아들로 남양부원군이고 시호는 장강공으로 4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홍주는 남양군이고 후손은 경기와 서울을 중심으로 남양궁파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홍은박은 문화시중으로 시호는 문정이고 후손은 서울 군위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홍은유는 판밀직 부사이고 남양군으로 후손은 충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 낙은 홍은수는 판중추 부사, 첨지 문화부사로 고려의 국군이 기움에 두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남하하면서 8째 아들 첨사공 홍승과 여수인 한성판용 박가공과 함께 가야로 망복하여 대가면 집실에 정착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 홍은수의 7째 아들 중 6째 아들 첨사공 홍성이 남락파조입니다. 공의 묘소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오금촌에 있었는데 1977년 성주군 선남면 문막리로 이장하였습니다. 공의 아들은 첨지 중추 홍관이고 손자인 홍유화, 홍유회, 홍유광 3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유회는 무후하고 홍유광은 통정대부인데 그 후손은 진주 일원에서 삽니다. 홍유화는 성주에서 살면서 홍세평, 홍우평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유화는 장자 홍세평의 아들, 홍윤수는 사복판관 훈련원의 아들 성균생원 홍지의 셋째 아들이니 홍익봉, 홍익용, 홍익승입니다. 홍익봉은 후손은 성주 벽진 매수리와 용암 운산리를 중심으로 살고 있고요. 홍익용은 경학 정명하였고 후손은 성주 용암 운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성은 알성묵가로 벼슬의 훈련은 부정직 첩 여규 20장을 받은 분이고 후손은 성주 수남과 울릉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유화의 둘째 아들 홍우평의 아들은 홍윤수이고 홍윤수의 아들은 홍준과 홍준조가 있습니다. 홍준은 임진왜란 때 금오산으로 피신하였다가 난이 평정된 후 양목 덕산에 복구하여 3대를 살았습니다. 효종 때 그 후손이 성주 대방동으로 다시 들어와 세계하게 되었고요. 성주 입향이 600년이고 양목 덕산에서 대방동으로 재입향한 지도 35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조 후손은 대가면 도남리를 중심으로 각지에 살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홍관은 시우가 중평이고 보문각 태학사, 예부상서 등을 지내고 수사공 상서좌복야에 이르렀습니다. 정 추성보국 공신 삼중대간 대부의 동삼사 태위문화시랑 동중 서평장사 판해부사 상주국이고 인종 때 이 자금의 난에 순절했습니다. 그리고 홍규는 호는 수제고 시호는 광정으로
추성전력 안사공신 벽상 삼안 삼중대광 도첨이 중찬 상호군 판전이사사 남양 부호군으로 치사했습니다. 그리고 홍융이 있습니다. 시호가 장관이고 선은 무덕장군 전라도 진범 만호 중대광 판삼사사 상호군 남양 부원군으로 치사했습니다. 그리고 홍주가 있습니다. 호는 행촌으로 남양군에 봉군되었고요. 삼중대광 첨의상의 3사 좌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홍은박은 호가 양파이며 시호는 문정입니다. 고려 충수광 때 진사에 오르고 충해왕 때 문가에 급제했습니다. 단성양절 보리안사 공신시중 남양후며 공민왕 때 순절했습니다. 군위의 양천서원에 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유가 있습니다. 순성익제 보리공신 삼중대관 판밀직부사 남양군입니다. 그리고 홍호가 있습니다. 생균 생원입니다. 그리고 홍련은 중추부사였고 홍약은 병조판스 및 판중추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홍적은 대우군을, 그리고 홍해는 성덕대부 당성이 충청도 절제사를 지냈고 홍가는 중추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홍세평은 선무랑을, 그리고 홍윤수는 사복판관 훈련원에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용하고 물러나 치사했습니다. 그리고 홍진은 성균생원으로 학덕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홍익성은 훈련원 부정을 지내고 통운 대부행 회령 도부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홍정보, 홍석주는 장사랑을 지냈고 홍석구는 병절교위, 용량위 부군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홍계현은 호는 대함이고 물량공 여방의 육세손이고 학행으로 칭송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해평 김맹성 지지당 선생의 외손자로 벽진면 운정동에 살았고 향사후에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우범은 호는 우졸헌이고 은수 후손으로 효승이 지극하고 형제 자질간 화목에 힘쓰고 유구제의 모체인 대방제를 건립게 하여 사민교육에 전력했습니다. 그리고 홍형이 있습니다. 호는 남지고 은수의 후손 우졸헌의 조카로서 천성에 온순하고 매년 곡간을 헐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구하고 특히 예술을 잘 썼고 유구제 운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홍기습이 있습니다. 호는 우송이고 첨사공 성일 운성 15대 손 병표의 아들로 성주군 선남면 대방동에서 출생해 3.1운동 독립투사로 싸우다 일본 경찰이 쏜 총탄을 맞고 1919년 순절하신 분입니다. 대방동 입구 북당산 기슭에 비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전유진의 달맞이 꽃이 되겠습니다. 흰 눈이 녹은 기찻길에서 손에 거의 접어둔 편지 꽃이 피기 전 꼭 돌아온다던 내님은 어디쯤 오셨나요? 덩그러니 핀 쓸쓸한 달맞이꽃 달빛 아래 기다리네요. 다담아 순정만 남긴 채 당신 이름 불러보
아침이 오면 내 님이 보일까 꽃단장 하고 기다려요. 아무 소식도 없는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기다리네요. 타다만 순정만 남긴 채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날에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 그대가 날 알아볼까요? 내 이름을 기억할까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날에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 꽃이 피기 전 꼭 돌아온다던 내 님은 어디 있지? 오셨나요? 흰 눈이 녹은 기찻길에서 손에 거의 접어둔 편지, 꽃이 피기 전 꼭 돌아온다던 내 님은 어디쯤 오셨나요? 덩그러니 핀 쓸쓸한 달맞이꽃 달빛 아래 기다리네요. 타다만 순정만 남긴 채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날에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 민들레 불며 했던 약속도 바람결에 떠나갔을까? 아침이 오면 내 님이 보일까 꽃단장 하고 기다려요. 아무 소식도 없는 오늘 밤에도 달빛